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누가 대안이 될까요? 국힘이 바라는 건 아마 이럴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분열되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이게 국민 상식에 맞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친명계는 계속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뭐 분당까지는 아닐 것 같고 굉장한 내용에 빠질 거고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딱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심청이다. 몸 던져라. 라고 하는데 이제 포스트 이재명으로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낙연 전 대표죠. 하는 행보를 보니까 강연 정치를 해요. 외곽을 돌면서 자기의 이제 독자적인 정치적인 영역을 슬슬 구축해가는 그 행보를 하고 있고 포스트 이재명은 아무래도 김부겸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절대 물러나지 않고 총선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다 라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누가 대안이 될까요? 또 당의 경쟁력은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난 이후에 더 좋아질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포스트 이재명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일단은 이제 이게 뭐냐면 국힘이 바라는 건 아마 이럴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분열되는 것이거든요. 분열되는 것이고 이재명이 구속이 되면은 분열될 가능성 상당히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이게 국민 상식에 맞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친명계는 계속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내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옥중에서라도 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맞아요. 그래 공천권은 친명계가 휘두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들은 고립되겠죠. 하지만 이제 비명계들은 국민의 여론의 힘을 얻고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싸움, 갈등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분당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분당까지는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이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내용에 빠질 거고 라고 한다면 이제 국힘으로서는 선거 치기가 참 좋겠다. 그럴 수 있거든요. 공천에서 얘가 딱 떨어졌어 라고 하면 난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겠어. 또 무소속으로 나온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고. 공천 파장에 따라서 민주당의 표가 수도권에서 분열될 가능성도 그렇죠. 있겠네요. 국힘에서는 그걸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 국힘에서 이제 바라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거든. 두 단계인데 첫 번째는 일단 체포동향이 딱 왔을 때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놓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내홍에 빠지는 거죠. 당연히 그 내홍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또 덜컥 구속됐을 경우. 구속이 안 되면 이제 이재명은 완전히 날개 달고 펄펄펄 뛰겠지만 구속 딱 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대표직 사퇴를 놓고 이제 또 한 번 거대하게 붙는데 이 싸움은 더 크게 붙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해결하려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딱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심청이다. 몸 던져라. 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그걸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가결시켜달라 해서 가결시켰어. 근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갖다 가결시켜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판사에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판사가 부담을 덜어버려요. 정치적 부담을 덜어버리거든요. 그럼 딱 봐가지고 지금 구속이네 땅땅. 이럴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또 택할 수가 없는 이게 이제 민주당의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속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직을 수행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비대위가 되거나 전당대회를 한다면 새로운 대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뭔가 대안이 중요하겠네요, 민주당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이재명으로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이낙연인데 한 명씩 한번 볼까요? 김동연은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 단체장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당 대표보다는 다 차기 대선을 아마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것 같지는 않고 총선을 가다 지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총선 사령탑을 세우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제 포스트 이재명은 이제 이낙연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장성순 소장에 했던 김두관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죠? 누구지? 까먹었다. 정세균. 정세균. 전 총리입니다. 정세균 얘기도 잠깐 나왔고.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도 나오대요. 김부겸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안은 만들면 된다고 보거든요. 대안은 세우면 그만이고. 그래서 그 각각들의 이제 대안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낙연 전 대표 또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의 주변 사람들이
움직임이 좀 잦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교수님. 그렇죠.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낙연 예. 전 대표죠. 최근에 행보를 하면서 온전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이제 그런 식이고. 예. 근데 그 말이 또 상당 부분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힘보다도 민주당이 깨끗하다는 믿음이 무너졌다. 지난 25일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1주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 그 다음에 국민의 신뢰를 깎아먹은 도덕성의 상실이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체제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갖다 실망시키는 그런 체제다. 도덕성의 상실, 내로남불 이 문제. 그 두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강성진 이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딱 얘기한 겁니다. 이제는 본인은 사법 리스크고 김남국은 코인을 했네. 그다음에 그 의원들은 돈 봉투로 돌렸네. 이런 문제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도 민주당이 국힘보다는 도덕적으로 좀 낫잖아.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들었던 그 사유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위기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겨냥하는 건 누굴 겨냥하는 거예요. 이재명 네 체제가 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와가지고 대표가 있는데 나와서 또 뭐 대표랑 싸움질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행보를 보니까 강연 정치를 해요. 외곽을 돌면서.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대한민국 생존 전략 외교 안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돌고래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새로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부산에서 그 북콘서트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전주대인가에서 강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갔다가 또 목포 찍고 그러니까 전국을 대선 행보인데요. 그렇죠.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실상 정치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당분간은 그러니까 당내 문제에 개입하는 발언은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좀 전에 했던 게 이제 그 정도 수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성 문제입니다. 강성 지지층 문제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딱 지적하는 그 정도. 그래서 선을 딱 긋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윤석열하고 또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야당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또 비판하는데 경제 문제하고 특히 외교 안보 문제를 비판하면서 자기의 이제 독자적인 정치적인 영역을 슬슬 구축해가는 그 행보를 하고 있고. 교수님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여하튼 이 대표직을 유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치고 들어온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명계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비명계가 친명계가 다른데 플랜 B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명계는 뭐냐면은 아마도 이건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데 아마도 비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그런 경우에는 비대위로 가자. 근데 비대위원장은 누가 좋을까? 역시 이낙연이다. 이게 이제 비명계의 생각일 거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친명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옥중공천해 가면서까지라도 계속 해기만을 잡고 친명계랑 결합해서 나가는 게 맞는데 그걸 바랄 텐데 그게 안 될 경우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플랜 B로 지금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두관을 세워가지고 왜 김두관은 친명계 얘기지만 하지만 그게 딱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딱히 친명계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개파색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를 갖다 통합하는데 유리하고 그러면서도 친명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 사람이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수렴청정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권은 누가 잡은 거예요?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잡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잡고 있고 그 이재명이 사실 누구를 움직이는 거면 친명계를 움직이고 김두관은 사실 외톨이거든요. 이들이 받쳐줘야지 대표를 하거나 뭘 할 수 있는데 바지 사장이 되고 바지 사장 이거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플랜 B 그러니까 친명계가 생각하는 플랜 B는 당연히 그거죠. 그게 정말 안 될 경우 대표직을 사퇴를 해야 될 경우에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데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꼭두각시를 세워가지고 수렴청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플랜 B고 그다음에 비명계에서는 아니다야 확실히 갈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낙연 해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 지금 근데 이제 이낙연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그 종로에도 사무실 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정치 행보를 하겠다는 얘기죠. 지역구를 종로로 해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정치 행보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이미 위기다.
위기고 그다음 난 플랜 B로서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갖다 분명히 보여서 지금까지 뚜렷하게는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뚜렷해요. 김부겸 같은 경우는 예, 김부겸입니다. 김부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본인이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김부겸 딴 건 몰라도 대선 후보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뭐랄까 비대위원장? 그러니까요. 구원투수 그 역할. 상당히 적합할 수가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낙연은 일단은 친명계 쪽에서 굉장히 반감이 많아요. 지난 예. 경선 때 그 반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걸 갖다 이낙연 쪽에서 좀 원래 터뜨리려고 하다 못 터뜨린 거거든. 차마.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반감이 굉장히 큰데 그에 반해서 김부겸에 대한 반감은 별로 없거든요. 이분은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원래 저쪽 국힘 쪽에 있다가 이제 오신 분이 그렇죠. 중도 확장성도 중도 확장성이 상당히 있죠. 예. 그래서 그 윤여준 그 옛날에 책사라고 했던 그 윤여준 장관 환경부 장관 출신에 그분이 포스트 이재명은 아무래도 김부겸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뭐 근거를 좀 왜 그런가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쭉 찾아봤는데 근거는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은 아니다. 이분은 이제 약간 이제 법사님처럼 이낙연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김부겸이다라고 하고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유창선 시사평론가 이분이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중도층 소구력이 있다. 음. 이분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지금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왜 정치 안 합니까라고 했더니 요즘은 어떤 거냐면 우리 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비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 지금. 그런 정치를 내가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다 반한 사람들이 다 그 질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서를 지금 대변하고 예. 있는 거죠. 이런 분이 바로 중도 확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리와 균형의 미덕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이 극단주의를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이쪽 극단이든 저쪽 극단이든. 그러니까 이런 분이 비대위를 하면 아주 적격이죠. 왜냐하면 중도층을 공략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창선 같은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위원장. 그럼 아마 김부겸이에요. 김부겸이네요. 이낙연이 비대위원장 되면 한동안 그게 많을 겁니다. 친명계에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내용도 좀 있고 그럴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부겸 이 본인이 요즘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본인이 확실히 결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 정치판에 또 들어가라는 그 꺼림. 근데 딱 보니까 이건 또 아니네. 근데 시대가 또 나를 부르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동정이 가끔 그 얘기가 되듯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게 분명히 플랜이 있잖아요. 계획이 다 있잖아. 딱딱딱딱 가는데 그런 계획적인 행보 같은 건 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예. 라고 할 수 있죠.